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정성과 사랑이 가득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차마 믿기 어려운 비밀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한켠 오래된 기와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풍겨나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콩나물국이 끓어오르는 소리, 고등어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 갓 지은 흰쌀밥의 고소한 향기. 그 집 며느리 은주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는 참 복이 많다. 요즘 세상에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보겠어. 며느리 은주의 모습은 늘 정성스러웠습니다.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 상 차려내는 그 부지런함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늙어 기력이 떨어진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식사 후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아득해지며 식탁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순을 넘기니 원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위로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증상은 꼭 식사 후에만 심해졌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져 이를 손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며느리는 늘 곁에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까요? 그 다정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만 해줘도 나는 든든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결국 증상이 심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혈액검사, 위내시경, 심전도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체력이 약해져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며 영양을 잘 챙기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밥만 먹고 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내 몸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병원에서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는 또다시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차마 의심할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더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은주는 홀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반찬을 손수 담그고 장을 직접 보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음식을 챙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은 효부를 모셔서 복 받았다 며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살다니 하며 며느리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고 새벽이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니 며느리가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 국그릇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은밀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손이 잠시나마 시어머니 눈에 비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순간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려야지. 그 따뜻한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며느리가 얼마나 나를 챙기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증상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밥을 먹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앞이 빙 돌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은 힘을 잃고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지켜보던 은주가 황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은 급히 집으로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혈액도 장기도 신경도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만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밥만 먹으면 쓰러질 만큼 기운이 없어지는 걸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새벽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침마다 밝게 웃으며 밥상을 차려내던 며느리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미소, 그러나 알 수 없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지는 밥상. 모두가 칭찬하는 며느리의 손맛. 하지만 그 밥상을 먹은 뒤 점점 쇠약해져가는 시어머니. 과연 그 음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2부에서 마침내 그 섬뜩한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넘어갑니다.